자, 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거 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뭐냐면 우리 연금 저축이나 IRP 불입하시고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살짝 오해나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연금 저축이나 IRP를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이렇게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뭐 148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라는 기사들을 뭐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카페나 뭐 이렇게 혹은 뭐 실무상에서 질문을 받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를 합쳐가지고 900만 원을 입금하면 그중에서 150만 원 가까이를 다시 나한테 입금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에서 148만 원을 돌려준다는데 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이 148만 원을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여기에 900만 원 가까이를 넣었는데 결국에는 뭐 못 돌려받았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사실 여기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환급이죠. 그러니까 뭐 연말정산에서 정산이 끝나고 뭐 내야 될 세금이 더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환급액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돌려준다는 의미는 이 환급에 해당되는 의미죠. 근데 환급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낸 세금을 내가 돌려받는 거니까 요 부분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알고 계셔야 정확한 의미를 아시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900만 원을 입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148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뭔지 좀 살펴보고 갈게요. 간단하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퇴직연금 IRP라고 보통 얘기하죠. IRP나 연금저축 등에 납입하게 되면 그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그 중에 총급여액이 연봉이죠.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한도는 원래는 600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퇴직연금까지 합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불이익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15%를 해주죠.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16.5%가 되는 거죠.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금액이 148만 5천 원이 되는 거고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2%의 세액 공제율이다 보니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13.2%가 돼서 118만 8천 원이 최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무조건 148만 원은 아니죠.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니면 뭐 연금저축을 팔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광고 홍보 문구를 보면 무조건 148만 원을 돌려받을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그거는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5,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더 낮죠. 최대 금액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최대치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분명 있어요. 자,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거는 환급의 개념이에요. 이 환급은 결국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연말정산 한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되면 그 밑에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조금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결정세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뭐 결정세액은 정산을 다 해놨더니 내가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의 금액이 산출된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우리 급여 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 해가지고 떼간 세금 있잖아요. 그거를 기납부세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이 기납부세액을 뺐을 때의 금액인데 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요 금액이 환급되는 금액이고요. 플러스가 나오면 이 금액을 더 토해내야 된다는 요런 의미가 있는 금액이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실제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산출된 세금이 뭐 이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 내가 원천징수가 하거나 아니면 미리 냈던 세금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돌려받는 환급액은 생길 수가 없죠. 반대로 결정세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이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이 100만 원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 요 차액인 17만 9천 원 정도를 돌려받는 겁니다. 이게 최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개념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나온 결정세액이 아무리 0원이 되더라도 나는 내가 냈던 세금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RP나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다 넣는다 그래도 한도가 900만 원이잖아요. 내가 돌려받게 되는 것은 최대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900만 원의 연금저축이나 IRP를 넣으면 무조건 148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내가 냈던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결정세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최대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동안 냈던 내 세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정세액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이 결정세액은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결정세액. 그러니까 결정세액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까지 계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산출했을 때 의미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연봉을 받으면 거기서 일정률의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배우자 공제, 부모님, 뭐 자녀 공제 이런 것들의 인적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뭐 보험료나 신용카드 뭐 이런 공제들을 소득 공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소득 공제를 일단 먼저 빼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공제들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뭐 90%가 됐던 70%가 됐던 감면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녀세액 공제나 뭐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 공제,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연금계좌 세액 공제 등등이 여기 세액 공제에 들어가서 산출세액에서 이 금액들을 다 빼주고 나머지가 이제 결정세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결정세액을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900만 원을 다 불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연금계좌를 빼고요. 나머지 세액공제들을 다 넣었을 때 계산을 해보면 그 결정세액이 0이 나온다. 이러면 연금저축 IRP를 아무리 넣었다 하더라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부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원이니까 이미 세액이. 이 말인즉슨 굳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냈던 세액을 모두 100% 다 돌려받게 되는 거죠.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불입했더라도 이걸로 인한 효과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조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전에 그러니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하기 전에 다른 소득공제나 다른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10만 원 정도가 결정세액이 나왔다. 그러면 아무리 900만 원을 불입했더라도 148만 5천 원이라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더 없겠죠. 왜냐하면 세액공제를 연금계좌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연금저축 IRP의 효과는 아무리 넣어도 10만 원이 최대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금 상품을 900만 원어치를 넣으면 나는 연금 상품, 그러니까 저금 같은 연금 금융 상품도 900만 원어치가 생기고 그리고 148만 원도 역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연금계좌 요거를 넣기 전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앞서에 있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넣었을 때 결정세액이 거의 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연금계좌를 굳이 불입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게 되죠. 오히려 여기에 있는 연금계좌는 보통 IRP나 연금저축을 얘기하는데 이 상품들은 뭐 중간에 해지를 한다거나 이러면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연금계좌 전까지 계산을 해 보시고 결정세액이 0이나
혹은 굉장히 미미하게 나온다 그러면 굳이 연금계좌 상품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